네, KNN과 UBC 그리고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함께 모색한 2023 대한민국 지역대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청년 인구 비율이 20.4%에 그친다고 합니다. 199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것은 2050년도에 청년 인구 비율이 무려 11%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줄어드는 인구 감소 상황을 보고 흑사병이 창궐하는 중세 유럽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울경은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호환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한수 지사님, 김두겸 시장님, 박영준 시장님, 서정욱 울산부시장님과 기빈 여러분. 지난 2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감소했던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것은 100명 인구가 다음 세대는 35명으로 줄고 그 다음 세대는 단 13명으로 줄어드는 인구 붕괴입니다. 고령사회를 걱정하는 일본의 경우 2005년 합계 출산율 1.26을 최저점으로 그 후 반등하여 지금까지 1.3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미래학자들도 20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밑으로 줄어들어 급격한 경제 쇠퇴, 유령도시와 폐가 된 고층 건물, 지방도시 소멸 등으로 지도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의 주된 원인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파생된 초경쟁 사회와 고비용 사회입니다. 양육, 교육 및 주거의 고비용과 고용 불안이 그 원인입니다. 동물은 개체수가 증가해 먹잇감이 부족하면 번식을 억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멜서스의 인구론과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명이라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살아남고 국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도권 일극화를 깨는 것입니다.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권, 호남권 등 근역별 메가시티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일일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대 도시를 말합니다. 외국 거점 도시와 항공편도 편리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구 800만 규모인 부울경이 메가시티의 최적지입니다.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의 중역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 어촌 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님, 박영준 시장님, 박한수 지사님, 청년을 끌어오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대학을 키우십시오. 기업이 지방에 왜 오겠습니까?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인재가
첫째 요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러스트벨트 부활의 중심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등의 유명한 대학들은 모두 지방에 골고루 흩어져 있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해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고 유니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는 1등인 서울대학을 필두로 상위 20위 안에 수도권의 대학이 10학교가 들어있고 비수도권 대학은 단 하나 전북대가 19등을 차지했습니다. 부산대 22등, 경북대 23위입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포함하면 부산대는 27등, 경북대는 28등입니다. 70년대에는 부산대, 경북대는 서울대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대나 경상대마저도 최초 합격자 90%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은 부산대학입니다. 학생 3만 5천여 명과 1만여 명의 교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합계 매출액은 약 2조 원입니다. 4만여 명을 묶어두는 이 조직의 경제 파급효과는 과연 얼마일까요? 만약 부산대학이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랭킹 2위를 유지했더라면 부산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경상국립대학이 없는 진주시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대학이 젊은들을 불러들이고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산 경남 행정통합특별법 발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세 축의 메가시티가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도전으로 축적된 소중한 자산을 이용하여 이제는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해 봅시다. 부울경이 각자의 신뢰주의를 벗어나 하나로 뭉쳐 러스트벨트가 되어버린 동남권 공업벨트를 썬벨트로 부활시키고 청년이 몰려오는 활기찬 부울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준 시장님, 박원수 지사님, 김두겸 시장님,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세 분을 칭송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남권 발전협의회 전호원 상임위원장의 환영사였습니다. 전호원 상임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